오늘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1학기 진도로 치면 마지막이고요. 상호유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상호유도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유도기전력, 전자기 유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상호유도를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교과서 128쪽에서 1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호유도는 이런 거예요. 한 코일이 일단 두 개가 나오고요.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고, 이 중에서 한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여 근처에 있는 다른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게 상호유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전자기 유도입니다. 상호유도도. 근데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부분이 코일인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생겨서 그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코일에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상호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유도는 크게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포함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1차 코일에 전류가 변할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을 공식으로 한번 유도해 볼 건데요. 이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변하면은 2차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깁니다.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2차 코일이 있는 부분에 생기는 자기손속을 2차 코일에 생기는 자기손속이니까 파이2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2는 그 I1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2라고 둘 거고요. 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을 V2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이 V2를 패러데이 법칙으로 한번 구해 보면요. 식을 써보면 이 V2는 마이너스 N2에 d 파이 dt 이렇게 되겠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니까, 유도기전력이니까 2차 코일의 감은 횟수 그리고 2차 코일의 자기손속의 변화율을 이제 곱하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이 되는데요. 이때 이 파이2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파이2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2차 코일의 자기손속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변하는 값은 I1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미분기호 밖으로 이제 일정한 값들은 다 빼내 가지고요. 그 감은 횟수하고 합쳐서 하나의 또 다른 상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유도기전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그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유도 공식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파이2가 I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좀 다른 형태로 쓴 것뿐입니다. 이때 M은 그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그래서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이렇게 읽고요. 이것은 코일의 모양이라든지 가문수도 저게 포함이 돼버렸죠. 코일의 가문수라든지 코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2차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기고요. 또 교류 전류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전지면은 직류 전원 장치잖아요. 이 직류 전원 장치인데 얘를 만약에 연결하는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은 여기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스위치를 닫을 때 그 스위치를 닫는 순간을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에 생기게 돼요. 이게 없던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없던 자기장이. 그러면 2차 코일에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는데 위쪽 방향으로 갑자기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걸 최대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반면에 지금 스위치를 열 때에는 원래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었는데요. 요 밑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었는데 요 자기장이 스위치를 열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 변화를 최대한 상쇄시키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겨주면 최대한 없어지는 거를 그나마 조금 상쇄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제 이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것도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여기는 스위치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에요.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1차 코일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변화에 따라서 이제 2차 코일에는 여기 지금 전류가 증가하니까요. 이제 부호로 치면 마이너스 부호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요. 스위치를 닫을 때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때는 전류가 마이너스인 게 그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기 전력 구하는 식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게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게 됩니다.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요 식으로 보면 얘가 플러스인 거죠. 얘가 플러스면은 유도기 전력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스위치를 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유도기 전력이 되니까 유도기 전력은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상호 유도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일 두 개 사이에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대표적인 요 상호 유도를 이용하는 예가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요런 그 1학년 통합과학이라 합니까 요새? 통합과학의 변압기 배우죠. 하고 송전과정도 아마 배웠을 거고요. 근데 물리학2에서는 이제 다행히 송전과정은 없고 그냥 요 변압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차 코일이 있고요. 1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N1이고요. 여기 2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N2입니다. 그리고 철심이 있는데 이 철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I1인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이 이 철심을 자기화시켜서 그 자기화가 이렇게 철심을 따라 이렇게 쭉 전체가 자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자기장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1차 코일에 전압이 V1인 교류 전원 장치가 있다라고 치면요. 요 회로만 놓고 보면 요 전원 장치의 전압이 그대로 1차 코일에 걸리게 되니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V1인 상태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얘가 전류가 막 변하면요. 자기장이 막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장이 막 이렇게 변해서 여기 유도기 전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 유도기 전력을 V2라고 하면 요 회로만 놓고 보면 여기는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 장치가 되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 하나가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그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때 요 V1과 V2, N1과 N2, 요 그리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이건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V2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요 V2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인데요. 여기 보면 줄이 4줄이 있죠. 4줄 중에서 요
아래쪽 세 번째, 네 번째 줄에다가 적습니다.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곱하기 델타 파이 델타 t인데요. 제가 파이는 굳이 1, 2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않은 이유가 대칭적인 부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금 지금 다시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바꿔 가지고요. 상황을 바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V2라고 뒀습니다. V2라고 뒀는데 상황을 바꿔 가지고 얘 대신에 요 저항 대신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요. 이 교류 전원의 전압이 V2고요. 그 다음에 요 교류 전원 대신에 이 저항을 연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경우하고 완전히 대칭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만약에 V2인 교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요,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변하고 여기 자기장이 변해서 여기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바로 V1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요 두 상황에서 철심에서 변하는 자기장의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자기선성은 동일한 기호를 썼고요. 따라서 대칭적으로 이제 전원장치하고 저항을 거꾸로 연결하는 경우에 1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곱하기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만큼은 위식과 아래식이 같기 때문에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변압기 공식인 N1 대 N2 변압기 공식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V1 대 V2는 N1 대 N2가 그냥 다름 아닌 그냥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의 관계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전원 장치에서 100W라는 전력이 공급된다라고 쳐요. 1초에 100J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게 1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1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은요, 만약에 변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면, 보통 우리는 이상적인 변압기를 다루는데, 이상적인 변압기는 변압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은 없고요. 그 에너지가 그대로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달됩니다. 그럼 여기도 100W의 전력이 전달되겠죠.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저항에서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라는 식을 쓸 건데, 이때 이제 V1하고 V2 그리고 요 각각에 흐르는 전류 I1하고 I2에 이제 곱을 하면은 전력이 되죠.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력은 I1 V1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차 코일의 전력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이상적인 변압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을 연립하면 I1 대 I2는 그 가문수의 역수의 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압기하고 관련된 모든 공식이 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와 그 다음에 가문 횟수 사이의 관계식인데, 요 식들은 다 이제 패러데이 법칙하고 그 에너지 보존 식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호 유동의 이제 이용과 그 다음에 문제들 이제 있는데요. 상호 유도의 이용은 결국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의 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 예 중에서 몇 개는 여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변압기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근데 각종 무선 충전 있죠. 이 무선 충전이 역시 그 상호 유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충전, 요새는 무선 충전 너도 많이 쓰지? 요새 최신 기종들은 무선 충전 많이 되잖아요. 보면 이게 충전 패드 안에는 1차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일에는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막 자기장이 막 변하겠죠. 그럼 여러분 휴대전화 안에도 코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2차 코일이 되어가지고 거기 유도 전류가 생겨서 충전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요 송신코일 요게 이제 충전 패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면은 수신코일에 이제 자기장이 자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흘러서 충전이 되는 이런 게 되겠고요. 일단 금속 탐지기 원리 알려줄게요. 금속 탐지기는요, 요게 지금 금속 탐지기인데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감겨 있는 코일이 있고 요렇게 감겨 있는 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 탐지기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일단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줘요. 여기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은요, 요 코일 보면요, 요 코일이 이루는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만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요,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그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요 방향으로만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요 밑에 만약에 금속이 있으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금속이 있으면 요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요 금속이 있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요 금속면의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요 금속 표면에 맴돌이 형태,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기장은 요 코일의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죠. 통과하면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요 자기장에 의한 이 코일의 자속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요 유도 전류가 흐르면 이제 삐 소리가 나게 한 게 이제 금속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참 머리를 잘 썼죠. 금속 탐지기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라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몇 명 마쳤는데요. 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 유도를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예의가 없네. 예가 아닌 거니까 미안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과를 하게 되네요. 네. 자, 변압기 상호 유도를 대표적인 예죠. 그다음에 전동기는 아닙니다. 전동기는 자기장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호 유도나 혹은 전자기 유도의 예가 아닌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동기하고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도 그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의 예가 아닌 걸로 예전에 나왔죠, 문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 자기력 혹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죠. 전자기 유도가 아닙니다. 금속 탐지기 좀 전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고압 방전 장치. 요것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 그 갑작스런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갑자기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게 고압 방전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약에 휴대전화나 이렇게 전자기 같은 거를 좀 고장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 바꾸고 싶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계속 전원을 껐다 켰다 이거를 반복하면 그 전원을 켜는 순간하고 끄는 순간에 상호 유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회로에 과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자제품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보정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요. 어떤 예전에는 그 USB 있죠, USB 같은 것도 막 그냥 뽑으면은 그 상호 유도 때문에 순간 과전류 흘러가면 매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제가 컴퓨터 잘하는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그거 보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안전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날아가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는 그래서 그 USB 안전하게 제거 그 기능 있잖아요. 그 보면 상태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분 누르면 장치 안전하게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얘가 이제 서서히 전력이 공급이 끊어지게끔 이렇게 천천히 공급이 끊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전류가 차단이 되면 이제 빼면은 이미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빼는 거니까 이제 상호 유도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게 고압 방전 장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끄거나 켜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생기는 극심한 변화를 이용해서 이제 전류가 갑자기 확 많이 일어나게 많이 흐르게 하는 게 고압 방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전동 칫솔 이것도 뭐 휴대폰 충전은 똑같아요. 무선 충전은 전부 다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자, 그다음 미래엔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상호 유도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상호 유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자석을 가까이 하는 동안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 요거는 전자기 유도이긴 한데 상호 유도는 아닙니다. 상호 유도는 코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나머지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게 상호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상호 유도면은 전부 다 전자기 유도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자기 유도이긴 한데 상호 유도가 아닌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과 같은 경우죠. 요거는 이제 코일이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건 자석이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기 유도는 맞지만 상호 유도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요. 자, 전자석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철이 달라붙었다. 전자석.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에 나침반이 돌아갔다. 요거는 전부 다 자기력 혹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력 혹은 자기력이라기보다 이거는 지우고 저는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전자기 유도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가 보통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제 요거 말고도 전동기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전동 칫솔을 충전기에 올려놨더니 충전됐다. 이게 상호 유도죠. 모든 무선 충전 장치는 결국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동기 축을 돌렸더니 전동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전자기 유도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해봤는데요. 모든 전동기가 그 돌렸을 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교실에 있는 선풍기 있죠. 요거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요 유도 전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뜯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뜯어보면요 자석이 없어요. 얘는 자석이 없고 그럼 자석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냐? 또 다른 코일이 자석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떤 코일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자석의 역할을 하는 코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다른 코일이 이제 자기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뜯어보니까 이런 장난감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조그만 모터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석이 다 들어있어서 얘를 돌리면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근데 그 탁상용 선풍기 있죠. 탁상용 선풍기 220V 꼽는 거 그것만 해도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나요. 돌리면 거기도 이제 자석이 아니고 코일 전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해봤다. 요새 미니 선풍기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왠지 느낌상 자석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안 뜯어봤네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돌렸더니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었다는 거는 안에 자석이 있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에도 자석이 안 들어간대요. 자석이 안 들어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석을 이용한대요. 전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든 상태에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부분의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처음에 전자석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보다는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4번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이 코일 A에 전원장치와 가변 저항기를 연결하고 코일 B에 검유계를 연결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코일 A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검유계의 전류가 옳지 않은 거 됐네요.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죠. 얘가 전류가 변하면요, 여기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코일 A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코일 B의 가문수를 늘리면 유도되는 기전력은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그 변압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에 변압기 공식 자체가 패러데이 법칙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유도기전력 V1,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 V2, 그다음 여기에 가문 횟수를 N1, 여기에 가문 횟수를 N2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어요. V1 대 V2는 N1 대 N2입니다. 그럼 요 문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A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N1은 그대로 두는 거죠. N1은 그대로 두고 A의 가문수를 늘리면, 미쳤네. A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B의 가문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요거를 늘리는 거죠. 늘리는데 여기서 문제 조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전원장치가 있어요. 전원장치가. 이 전원장치의 역할은 뭐냐면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전원장치는. 그러니까 요 전원장치의 전압이 V1이면 그게 여기 그대로 걸리면서 요거는 전원장치 자체에서 전압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 문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것도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러면 V2가 어떻게 되겠노? V2는 커지죠? V2는 순서를 넣으면 요게 되면 요게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일단 3번 보면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코일 A의 가문수를 늘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식을 그대로 써보겠어요. V1 대 V2는 N1 대 N2인데 이번에는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요. 전원장치의 전압은 역시 그대로고요. 코일 A의 가문수를 늘리면 V2는 유도기전력은 작아져야 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이건 좀,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그래도 해야 되는 문제네. 그다음 4번 보면 코일 A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코일 B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1차 코일에 전류가 변하면 자속의 변화가 생겨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걸리게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 이게 틀렸겠네요. 코일 A에 흐르는 직류 전류의 세기가 크면 코일 B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크다 했는데, 직류 전류는 세기가 아무리 커봤자 전류가 일정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이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중 코일 중 1차 코일의 가에는 전원을 연결하고 그다음 2차 코일에는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를 다 구하면 되겠죠.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에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을 때,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스위치를 닫을 때니까 닫는 순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위치를 닫을 때는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변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없던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상호 유도가 일어나고요. 니은 보면 가에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류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 디귿, 가에 교류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니은하고 차이점은 직류가 아니고 교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는데 변화하면서 흐르죠. 그러면 이제 자속의 변화가 있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이제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열 때
여는 순간에도 역시 상호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 장치나 전지일 때는 스위치를 닫을 때나 스위치를 열 때 유도 전류가 흐르고, 교류 전원 장치는 뭐 그냥 계속 누르고 있을 때도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차 코일은 2n번 감고 2차 코일은 n번 감은 장치가 있습니다. 1차 코일의 전압이 V1인 교류를 공급하였을 때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했는데요. 이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에 전원장치의 전압하고 같고요.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이 그대로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코일의 1차 코일의 전압은 V1, 2차 코일의 유도기전력은 V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관계식을 써보면 V1 대 V2는 N1 대 N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V죠. V는 2분의 1 V1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2분의 1 V1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변압기 공식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래행 교과서 대나로 마무리 12번 문제.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가 각각 100번, 1000번입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기억 1차 코일에 직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흐르지 않습니다. 니은 1차 코일에 5V의 교류를 연결하면요, 2차 코일에는 50V의 교류가 흐른다. 2차 코일에 생기는 전압은 모르니까 이걸 V2라고 두고 V2가 50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V1 대 V2는 N1 대 100번이죠. N2 1000번. 이렇게 되니까 이건 10분의 1이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V2는 5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1대 10이니까 1대 10이 되려면 10배면 되죠. 그래서 50V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유는 맞네요. 디귿 2차 코일에 교류를 연결하면 1차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뭐 대칭적으로 1차 코일에 교류를 연결하든 2차 코일에 교류를 연결하든 나머지 쪽 코일에는 상호 유도가 일어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기니디에서 답이 기니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1학기 진도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